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울 머니쇼, 우리나라 세계 경제 박람회죠. 가장 큰 경제 박람회의 서울 머니쇼가 마감이 됐는데, 이 서울 머니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요번에 다시 한번 더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서울 머니쇼가 한 번씩 열리는데,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 제가 왜 자꾸 서울 머니쇼를 이야기하냐,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머니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보다는 이제 온라인 강연회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테크 세미나 영상을 볼 수 있게 나와 있고, 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이 세미나 영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세미나 영상이 이게 세계 경제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경제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도 있지만은 부동산, 그리고 뭐 신재테크, 그리고 노후 관련 절세 뭐 등등등 이제 많은 분야의 금융 관련된 지식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현재 시장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이 2020년도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이 서울 머니쇼를 챙겨보는 이유가 이 세미나 영상을 듣기 위해서 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최전방에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망들을 공유를 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들을 잡아내고 매년 투자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잡아오고 있는데, 자, 올해는 사실 서울 머니쇼 이게 5월 달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9월 달로 미뤄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보고 올해 2020년도에 투자 전략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1년도를 예측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투자 전략도 머니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좀 세미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금융 관련 세미나,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죠.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재테크, 창업, 라이프 플랜, 절세 등등등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더 핫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요번에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과거에 이 세미나를 했던 것과는 요번에는 좀 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에 집중이 돼서 좀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못 잡는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세미나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자,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신재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테크에서 나왔던 게 뭐 다육이를 키워서 팔아갖고 뭐 돈을 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최신 뭐 도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2의 월급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뭐 중고나라 이제 공유를 통해서 뭐 매출을 내는 방법,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걸로 투자를 하는 방법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트렌드가 바뀌어오면서 신재테크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왔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핫했던 지역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용산이라던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남이라던가, 그리고 경기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뭐 성남 쪽이라던가 이렇게 많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매년 트렌드 분석을 이제 이런 곳에서 해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많이 잡아왔는데,
제가 이 서울 머니쇼를 시청을 했던 때가 20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13년도로 예상이 되는데 14년도 때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해서 이제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좀 알뜰하게 살펴보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14년도부터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세미나도 챙겨보고, 그리고 전문 창구도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면서 물어봤었는데, 자, 14년도 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미나들을 보면은 이제 중국 증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후광통이 열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5월 달이었어요. 후광통은 이제 10월 달 말에 열려가지고 이거 사실 이야기를 안 하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차트를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를 보면은 실제로 2014년도 넘어와서 2014년도부터 그때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증시가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 후광통이 열리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자, 세미나에서 이런 최전방에 뛰는 증권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잡으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 때 넘어와가지고 뭐 이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 뭐 이제 이쪽 국가에 대한 이제 경제 성장 발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하는 것들, 뭐 포지에 대한 나오면서 이제 성장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커져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휴대폰, 삐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잡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미나를 보면서 어느 업황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그쪽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를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나왔던 세미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식 관련 세미나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1일차 때는 박석중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코로나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업황이 해외 주식 쪽이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1일차로 강연을 했었고, 2일차를 보면은 요번에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될지,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제약바이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졸리 대표님께서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개미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투자 노하우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냥 현재 업황에 대해서 최전방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과거는 뭐 반도체라던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던가 뭐 이런 시장이 성장을 해왔고, 더욱더 과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게 실버 산업이거든요. 자, 실버 산업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가죠.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 인구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계속 그래서 저평가가 나타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뭐 치매 관련주라던가, 그래서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헬스케어 쪽이라던가 건강, 자,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투자 전략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시장이 변화해오면서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해 영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현재 주목하고 있는 업황이 어디냐면은 신재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느 한 국가, 이런 개별적인 국가에서 나타나던 것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추세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거 트럼프 당선되기 이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공약을 했을 때 이제 반대되는 쪽, 힐러리 쪽이었죠. 힐러리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사업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은 21세기 절반이 오기까지, 그럼 2050년도죠. 2050년이 되기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50% 이상, 현재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뭐 이제 종목을 설명드리는 걸 보면은 해외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번 올해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려진 큰 업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초입 단계이고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져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되겠죠. 그리고 5G를 통해서 이제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초창기 때 중국이 시장이 계속 규모가 커질 거다, 이때가 이야기했을 때가 이제 이 초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액면 분할했으니까 하이닉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도 보면은 과거 2016년도부터 쭉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업황이 어디로 가장 집중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성장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의 성장도 상당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 드리고 싶을 거는, 이제 본론이 너무 길었는데,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테고, 지금 요번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실적 보고서, 실적 증가한 기업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개된 종목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상강 MNT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내년에, 내후년에 봤을 때 하이닉스를 봅시다. 이런 주식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초창기에 봤을 때는 요만큼만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때 투자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지금 시점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쪽에 대한 업황이 될 테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어느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종목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대부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이제 그쪽이 될 테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서울 머니쇼가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세미나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카톡방에다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게 언급하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뭐다? 시장에 대한 안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세미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2021년도 서울 머니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테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서 살펴본다면은 아마 좋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받았던 세미나 자료집이라던가 영상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다시피 저작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함부로 공유할 수 없고, 세미나 자료집도 배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공유를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